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석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김선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총 2개의 논문을 리뷰할 예정이며 우선 첫 번째 논문인 ADTR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버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ADTR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ADTR은 기존의 CNN 기반 리컨스트럭션 방법론에서 발생하는 아이덴티컬 매핑 문제를 다루기 위해 프리트레인된 피처들을 재구축함에 있어 CNN이 아닌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데이터만으로 학습되는 세팅에 추가적으로 이상치도 일부 허용되는 케이스까지 다루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치 탐지는 이상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아노멀리 디텍션과 아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노멀리 디텍션은 이상치를 이미지 단위로 정의하는 경우이고 왼쪽 그림과 같이 이미지 전체에 대해서 정상 또는 이상치로 라벨링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이상치를 이미지 전체가 아닌 픽셀의 일부분 또는 이미지의 일부분을 이상치로 정의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상과 차이가 나는 일부 픽셀 영역들을 이상치로 판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컨스트럭션에 기반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에 기반한 방법론들에서는 정상과 이상치 데이터의 일반화 갭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반화 갭이란 정상 데이터의 경우에는 잘 재구축을 해서 파란색 부분과 같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작게 나타나지만 이상치 이미지의 경우에는 오렌지색 부분과 같이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치와 정상 데이터에 대한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차이가 날 것임을 가정을 하고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의 CNN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과 비교를 해보면서 한번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NN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들은 정상과 이상치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멘틱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가정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일반 데이터, 즉 정상 데이터는 잘 재구축을 하지만 이상치 데이터는 잘 재구축을 하지 못하여야 되는데 이 이상치 데이터도 정상 데이터와 같이 잘 재구축하는 아이덴티컬 매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들은 정상 데이터는 잘 재구축하나 이상치 데이터는 잘 재구축하지 못하면서 높은 이상치 탐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으나 본 세미나에서는 크게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론과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방법론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론은 각각의 데이터 샘플들을 인베딩 공간으로 프로젝트, 즉 사용시켜서 정상과 이상치의 구분을 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론들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모델로는 패치 SPDD, FCDD, 패딤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방법론들은 이상치 탐지에 말 그대로 트랜스포머를 이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인트라, BT, ADL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션에 기반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 중 첫 번째인 패치 SPD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치 SPDD에서는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패치 단위로 인베딩을 하고 변형된 딥 SPDD인 패치 SPDD로 학습한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패치 SPDD는 하이어키컬 인코딩을 이용을 하고 있고 각각의 서브 패치들을 독립적으로 작은 인코더로 인코딩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SPDD의 개념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SPDD는 피처 공간상에서 이 정상 데이터를 둘러싸는 가장 작은 굴을 찾고 경계면을 기반으로 해서 경계면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정상, 그리고 경계면 밖에 있는 부분은 이상치로 탐지를 하는 방법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션에 기반한 두 번째 방법론인 FCD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CDD에서는 정상과 이상치의 임베딩 차이를 극대화시키도록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그림은 FCDD를 이용을 해서 Full Resolution Anomaly 히트맵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FCDD를 이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매핑된 샘플들을 설명 가능한 explanation 히트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생성된 히트맵이고 A'이 A의 업샘플링된 버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가우시안 커널이 있는 Strided Transposed Convolution을 이용을 해서 업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론들 중 마지막인 패딤입니다. 패딤에서는 프리트레인된 피처를 이용해서 정상 분포를 모델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패딤에서는 패치 임베딩을 위해 프리트레인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고 있고 다변량 가우시안 분포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시그마와 뮤를 이용을 해서 정상 클래스의 확률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획득하게 됩니다. 또한 패딤에서는 이상치를 측정하기 위해 디스턴스 매트릭으로 말라노비스 거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이상치 탐지 방법론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트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라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마스킹된 각각의 패치를 개별적으로 복구하면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왼쪽은 개별적인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전체적인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트랜스포머 블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long residual connection을 이용을 해서 초기 블럭에서 이후 블럭의 정보를 추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론인 BTADL입니다. BTADL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여 임베딩된 패치에 공간 정보를 보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셀프 어텐션을 이용을 해서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할 때 글로벌 컨텍스트까지 반영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패치 시퀀스 길이나 패치 차원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따른 큰 성능 변화가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이제 ADTR 논문에서는 인위적인 이상치 데이터, 즉 신테릭 아노말리를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테릭 아노말리를 생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해당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분류를 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페를린 노이즈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페를린 노이즈는 난수 시퀀스를 생성하여 다양한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는 노이즈입니다. 해당 페를린 노이즈를 이용을 하게 되면 다양한 패턴이 있는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페를린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신테릭 아노말리를 생성하는 모델로는 크게 드레임과 맴세그가 있습니다. 드레임에서는 이 페를린 노이즈로 생성한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블렌딩을 시켜서 추가적인 이상치를 생성을 하고 있고 맴세그는 드레임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 페를린 노이즈로 생성한 마스크의 텍스처 또는 구조적인 이상치를 추가적으로 블렌딩을 시켜주면서 이제 이상치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둘째로는 컨페티 노이즈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컨페티 노이즈를 이용하는 경우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미지에 있는 이 초록색이나 빨간색 부분과 같이 색깔이 있는 결점을 추가하는 노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ADTR에서도 이 컨페리 노이즈를 이용을 해서 신테릭 아노말리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컨페리 노이즈를 이용하는 다른 모델로는 FCDD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머지 신테릭 아노말리 생성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소개드릴 부분은 컷 앤 페이스트인데요. 컷 앤 페이스트는 사실 신테릭 아노말리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긴 하지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컷 앤 페이스트는 말 그대로 직사각형의 크기의 패치를 정해서 이 회색 부분과 같이 정해서 자른 뒤에 무작위로 붙이는 페이스트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스테인 노이즈를 이용해서 신테릭 아노말리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스테인 노이즈는
다음과 같이 이 원본 샘플을 나타내는 20개의 포인트가 있을 때 이 포인트에 대해서 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적용을 해서 인위적으로 어노멀리를 생성을 합니다. 해당 스테인 노이즈를 이용하는 방법론에는 AESC가 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구조를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베딩 부분입니다. 이 임베딩에 있어서는 프리트레인된 CNN 백본을 이용을 해서 멀티스케일의 피처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 피처를 추출할 때는 이미지넷에 프리트레인된 efficientnet v4를 이용을 하고 있고 레이어 1에서 5까지의 피처를 각각 추출한 다음에 이 피처들을 동일한 크기로 리사이즈 시켜주게 됩니다. 이 리사이즈 시킨 피처들을 다시 컨캣 시켜서 멀티스케일 피처 맵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레이어는 같은 크기의 피처를 가지는 단계, 어떤 스테이지들의 컨비네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피처 맵의 차원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스케일의 피처 맵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단일 피처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상치 탐지 성능에 있어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컨스트럭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리컨스트럭션을 진행함에 있어서 auxiliary query embedding으로 피처 토큰을 재구축하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전에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적용을 해서 차원을 축소시켜주는 과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처 맵은 여러 가지 H 곱하기 W 개의 피처 토큰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트랜스포머 아웃풋에는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반대로 적용해서 복구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코더에서는 이 인풋 피처를 레이턴트 피처 공간상으로 임베딩을 시켜주고 있고 이 인코더는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고 크게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레지듀얼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코더 역시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auxiliary query embedding을 이용을 하고 있고 이 학습된 query embedding을 이용을 해서 피처 토큰들을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uxiliary query란 input 피처 토큰과 동일한 크기로 학습된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permutation에 대해서 invariant하기 때문에 학습된 포지션 임베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하는 경우와 이상치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픽셀 단위, 그리고 이미지 단위로 나누어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MSE 로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SE 로스는 오른쪽과 같이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서 F는 우리가 pre-trained CNN에서 추출한 각각의 피처들이라고 볼 수 있고 F-hat은 재구축된 피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추출한 피처와 재구축된 피처 두 개 값을 이용을 해서 MSE 로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말리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노말리 스코어를 산출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피처 디퍼런스 맵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i는 각각의 채널의 인덱스, u는 스페이셜 포지션의 인덱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는 아까 추출한 피처, 그리고 f-hat은 재구축된 피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노말리 스코어 맵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고 이는 위에서 구한 피처 디퍼런스 벡터의 L2 노음 값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픽셀 단위로 각각의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에 해당되는 SU를 이용을 하게 되고, 반면에 어노멀리 디텍션은 이미지 단위로 이상치와 정상을 판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노멀리 스코어 맵을 전부 이용하지 않고 에버리지 풀링된 어노멀리 스코어 맵의 최대값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멀리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ADTR과 ADTR 플러스로 나누어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픽셀 단위에서 어노멀리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 휴벌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오른쪽과 같이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수도 휴벌 로스는 좀 강건한 로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좀 더 개념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도 휴벌 로스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앞서 구한 디퍼런스 맵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하고 있고, 푸시풀 로스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y는 이제 각각의 픽셀 단위의 라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상의 경우에는 이 y값이 0, 이상치인 경우에는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텀은 재구축된 정상 피처들을 추출된 피처로 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텀은 재구축된 이상치 피처들을 추출된 피처로 푸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이상치를 허용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로스 값을 산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구한 수도 휴벌 로스를 이용을 해서 이 중에서 모든 값을 이용을 하지 않고 상위의 k개 값만을 추출을 하고 이 값들을 평균 내어서 최종적인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탑 K개를 뽑고 평균 내는 과정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다음으로는 이미지 레벨 로스인데 아까는 픽셀 단위로 Y값을 부여했다면 이번에는 이미지 단위에서 이미지 전체가 정상인 경우에는 0, 전체가 이상치인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제 웨이트를 조절하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노멀리 샘플의 경우에는 이제 정상과 이상치 지역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치 샘플의 모든 각각의 픽셀 값들을 이상치로 다룬다면 모델이 좀 혼동할 것임을 좀 사전에 염려해 두면서 차이값이 큰 일부 픽셀 값들을 뽑아 주어서 이미지 전체에 대한 어노멀리 스코어를 산출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아이덴티컬 매핑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방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랜스포머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CNN에서는 어떤 식으로 리컨스트럭션이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CNN에서는 원레이어 네트워크를 리컨스트럭션 네트워크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MSE 로스를 이용을 해서 X 플러스에 해당되는 정상의 이미지에서의 피처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이상치 이미지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 W에 해당되는 값들은 웨이트고 B는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고 웨이트의 경우에는 C by C의 차원, 바이어스는 C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 데이터를 재구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CNN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들의 경우에는 이 W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그리고 B를 0으로 리그레스 시키면서 숄컷을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숄컷을 학습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이덴티컬 매핑 문제와 연관을 시킬 수 있고 이러한 한계점으로 인해서 CNN은 아이덴티컬 매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할 때는 약간 수식적으로도 차이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의 경우에는 쿼리 임베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에는 학습 가능한 쿼리 임베딩이 있는 어텐션 레이어를 포함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수식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 소프트맥스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CNN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attention 맵을 i로 근사시켜야 하기 때문에, 즉 요 Q가 X 플러스, 즉 정상 데이터와 높은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학습된 모델에서는 이제 Q를 정상 샘플들과 높은 관련성이 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은 이상치의 경우에는 잘 재구축하지 못하고 정상 데이터는 잘 재구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텐션 레이어에 쿼리 임베딩을 이용을 하게 되면 트랜스포머가 아이덴티컬 매핑을 학습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CNN과 달리 이 아이덴티컬 매핑 문제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셋은 MBTech Ed와 Cypher10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상 샘플만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상치도 일부 허용하는 경우로 분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MBTech Ed는 여러 가지의 이상치 종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Industrial Anomaly Detection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BTech Ed는 총 1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중 5개는 텍스처에 해당되는 클래스, 그리고 10개는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클래스입니다.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시에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하고 있고, 테스트 시에는 정상과 이상치 데이터를 모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노말리를, 즉 이상치를 일부 허용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정상 샘플에 컨페리 노이즈를 추가한 신테릭 어노말리를 좀 더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ypher10은 10개의 클래스로 이루어진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에어플레인, 오토모바일 등의 클래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Cypher10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정상 데이터만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트레이닝 시에는 한 개의 클래스에서 1000장의 이미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 테스트 시에는 동일 클래스에서 1000장의 이미지를 이용하고 또 다른 클래스에서 1000장으로 동일한 수의 이미지를 추출을 해서 이상치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상치를 일부 허용하는 경우에는 auxiliary 데이터셋으로 Cypher 100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앞선 그 장수와 동일하게 1000장을 랜덤하게 샘플링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세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ADTR과 ADTR 플러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ADTR에서는 정상 데이터 샘플만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ADTR 플러스에서는 정상 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부 이상치 데이터 샘플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할 수 있고, 이때 신테릭 어노멀리 데이터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MBTech Ed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팅을 정리해 볼 수 있고, Cypher10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세팅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실험 장표를 좀 살펴보면서 결과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BTech Ed 데이터셋의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우선 이 결과 장표를 보았을 때 베이스라인 중 가장 성능이 높았던 스페이드와 비교를 했을 때 ADTR과 ADTR 플러스에서는 성능이 많이 향상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DTR과 ADTR 플러스 두 개를 좀 더 비교해 보자면 ADTR 플러스, 즉 일부 이상치를 허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 경우에는 그냥 정상 데이터 샘플만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약 0.3%의 성능이 향상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신테릭 어노멀리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은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에 관련된 실험 장표입니다. 우선 정상 샘플만을 이용을 했을 때, 즉 ADTR은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신테릭 어노멀리 샘플도 일부 허용하는 이 ADTR 플러스에서 ADTR과 비교를 해보자면 약 0.5% 정도로 조금 더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어노멀리 로컬라이제이션에서는 약 0.3%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 어노멀리 디텍션에서는 이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멀리 디텍션 결과를 좀 시각화한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15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모두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클래스는 요 메탈넛에 해당되는 클래스인데요. 이 메탈넛의 클래스 중에는 이제 이상치에 대해서 정상 데이터를 그냥 뒤집은 형태의 플립으로 정의되는 이상치가 있는데 이 플립에 해당되는 이상치도 잘 탐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단순히 텍스처상의 어떤 불규칙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색깔 변화가 아닌 이런 뒤집힌 형태의 이상치도 잘 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이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실험 부분에서는 다양한 이상치 종류에 대해서도 잘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위에 부분과 같이 작은 크기의 이상치도 잘 탐지를 하고 있고 아래 부분과 같이 큰 크기를 가지는 이상치도 잘 탐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류에 있어서 단일 종류로 이루어진 이상치를 잘 판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단일 이상치 종류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복합 종류의 이상치도 잘 탐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페트 클래스에 대해서 텍스처상의 어떤 변형이 있거나 또는 색깔 변형이 있는 경우도 잘 탐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트랜지스터 클래스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자체가 좀 미스플레이스 되어 있는 경우도 잘 탐지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이상치 종류에 대해서 강력한 일반화 성능 및 로버스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퍼10에 대한 이상치 탐지 결과입니다. 다음 실험 장표를 살펴보면은 정상 샘플만을 이용을 했을 때, 즉 ADTR에서 정상 샘플만 이용 시 베이스라인인 KDAD, 베이스라인 중 가장 높았던 KDAD보다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일부 이상치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미지 단위에서 로스 펑션을 이용을 할 때의 효과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퍼10에 대한 이상치 탐지 시각화 결과입니다. 이 해당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상치 탐지가 가능을 하고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본 그림을 통해서 이제 정상 샘플과 유사한 이상치 샘플도 잘 이상치 탐지를 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상 클래스를 오토모바일로 설정을 하고 이상치 클래스를 이 오토모바일과 좀 유사한 트럭 클래스로 선정을 했을 때 이상치 탐지를 잘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백그라운드보다 이 오브젝트 부분에서 조금 더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가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시멘틱한 피처를 잘 고려해서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처 디퍼런스 벡터들을 시각화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처 디퍼런스 벡터는 엠비텍 에드로부터 추출되었고 총 600개가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TSNE를 이용을 해서 시각화를 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동그라미는 정상 샘플들의 피처 디퍼런스 벡터, 세모는 어노멀리에 해당되는 피처 디퍼런스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상치로 예측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의미하고 파란색은 이상치로 예측될 확률이 낮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정상 샘플들의 경우에는 즉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부분은 클러스터링이 잘 수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정상과 이상치 사이에 큰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 존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엠비텍 에드에 있어서 이 텍스처에 해당되는 클래스 그리고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클래스 모두에 있어서 이렇게 잘 이상치와 정상이 분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와 관련된 실험 부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어텐션과 억실러리 쿼리 임베딩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서 without attention은 attention을 이용을 하지 않고 이 대신에
어텐션 레이어를 프로젝션으로 인한 컨캐티네이션으로 대체한 모듈이고, 다음으로는 쿼리를 이용하지 않는 모듈, 마지막은 어텐션과 쿼리를 모두 이용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볼 점은 쿼리 임베딩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CNN보다 오히려 낮아진 성능을 보이면서 성능이 좀 하락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텐션 레이어에 있어서 이 억실러리 쿼리 임베딩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상치가 잘 재구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구축을 진행을 할 때 타겟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 부분입니다. 우선 픽셀이 아닌 피처 값들을 이용을 하고 이 피처를 재구축할 시에는 픽셀 단위로 할 때보다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프리트레인된 백본으로부터 추출된 피처들이 픽셀보다 정상과 이상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정상과 이상치를 구분하는데 피처들이 픽셀보다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백본을 이용을 했을 때의 실험 결과입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efficient.net before를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백본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efficient.net before를 이용을 했을 때 가장 성능이 높은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또한 마지막 레이어 단에서 나오는 피처만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멀티스케일의 피처를 이용을 한 경우에 성능 향상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렇게 멀티스케일 피처를 이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receptive field를 포함하게 되면서 이상치 탐지의 성능 향상으로 좀 연결시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논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컨클루전을 말씀을 드리자면 본 논문에서는 프리트레인된 피처들은 정상과 이상치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시멘틱한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이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고 있고, 트랜스포머 도입 시 기존의 CNN 기반 방법론과 비교했을 때 이상치가 잘 재구축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ADTR에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피처들을 재구축하고 이를 이상치 탐지에 이용해서 성능 향상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논문에 해당되는 Divide and Assemble 논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RCCB 2021에서 제시된 논문이고 총 31회의 인용수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논문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5개의 목차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버뷰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Divide and Assemble Anomaly Detection DAAD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DAAD에서는 기존의 방법론들과 달리 픽셀 기반이 아닌 블락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모듈을 구성하고 있고, 본 메모리 모듈에서 Divide 그리고 Assemble 개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각 피처들을 비교를 하고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는 첫 번째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논문의 경우에는 좀 간략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백그라운드에서 소개드릴 부분은 이 서로 다른 빌딩 블록 크기를 이용을 하게 됐을 때 Reconstruction Probability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블럭의 크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리컨스트럭션 성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작은 크기의 블럭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상과 이상치를 모두 잘 재구축해버리고, 반면에 너무 블럭 크기가 크게 되면은 정상과 이상치를 모두 잘 재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크기의 블럭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정상은 잘 재구축을 하고 이상치는 잘 재구축하지 못하면서 높은 이상치 성능을 갖고 있다고 이런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 두 번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Divide and Assemble Anomaly Detection, 즉 DAAD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제안하고 있는 DAAD는 Memory Augmented Autoencoder Netwo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에 해당되는 부분을 G라고 하고 디코더에 해당되는 부분을 GD라고 했을 때 이 인코더와 디코더에 대해서 보호타인 네트워크를 도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인코더의 경우에는 인풋 이미지 X를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 상으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고, 디코더에서는 레이턴트 벡터를 다시 인풋과 같은 사이즈로 매핑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이 인코더와 시메트릭하게 디코더 네트워크는 레이턴트 벡터를 인풋으로 업샘플링 시켜준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전반적인 구조는 유넷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구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덴스 프리딕션 태스크에 이용을 하고 있다고 살펴볼 수 있고, 인코더, 디코더 사이에 다수의 스케일을 갖는 이 스킵 커넥션을 추가하게 되면 이 레이어들 사이에 좀 더 직접적인 정보 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킵 커넥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로컬과 글로벌한 정보를 모두 이용을 해서 좀 더 나은 리컨스트럭션 성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럭 와이즈 메모리 모듈은 이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에 있어서 이 모든 커넥션에 대해서 블럭 와이즈 메모리 모듈을 사용한다고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블럭와이즈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인풋 이미지 X가 주어졌을 때 인코더는 이 인풋 이미지를 다양한 어떤 L개의 스케일을 갖는 다양한 스케일을 갖는 피처 맵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처 맵들을 각각 뽑아주게 되고 이 각 피처 맵을 다시 블럭으로 분할시켜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 블럭으로 나누어주는 그리드를 다음과 같이 이 디비전 레이스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각각 하이트, 위드, 그리고 채널에 대한 디비전 레이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그리드에 있는 블럭은 다음과 같이 QK라고 명명을 하고 있으며, 이 각 블럭은 다시 벡터 형태로 플래튼 시켜주고 다음에 메모리 뱅크에 있어서 쿼리로 이용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각 쿼리에 대해서 메모리 뱅크로부터 각각의 좀 유니크한 피처들을 수집을 해주게 되면 이 피처들은 쿼리와 동일한 차원으로 다시 맞춰주게 되고 다시 블럭 형태로 리쉐입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때 이 모든 스케일에 대해서 각각 동일한 셋의 이 디비전 레이스를 이용을 하면서 다른 레벨의 피처 맵들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블럭 크기를 산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다른 레벨의 쿼리는 동일한 메모리 뱅크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그리고 또 attention weight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쿼리와 이 메모리 아이템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attention weight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ttention weight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뱅크에서 가장 관련 있는 메모리 아이템을 retrieve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뱅크는 다음과 같이 대문자 M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메모리 뱅크에 있는 각각의 아이템은 다음과 같이 MI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메모리 뱅크는 고정된 이 D차원의 메모리 아이템을 N개 포함하고 있는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이 D를 쿼리와 동일한 차원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M의 각 로우 벡터는 하나의 메모리 아이템을 의미하고 있고, attention weight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쿼리와 유사한 메모리 아이템을 구할 때 이 웨이트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 웨이트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고 있고, 이 해당 attention weight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피처 블럭은 메모리 뱅크에 aggregate 시켜준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dversarial하게 학습된 representation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트레이닝과 테스트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모델 구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디코더 뒤에 있는 구조이고 인코더는 제너레이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리컨스트럭션 로스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정상 픽셀에 대해서 그 이상치 이미지인 경우에도 이상치보다 정상 픽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상 픽셀의 큐뮬레이티브 에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상치 이미지에 이런 정상 픽셀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트레이닝 시에는 저차원의 시멘틱한 공간상에서 원본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고, 테스트 시에는 이 피처 유사도를 통합을 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생성하고 정상 데이터를 잘 재구축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을 좀 강건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 펑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로스 펑션은 크게 다음과 같이 reconstruction loss, adversarial loss, 그리고 alignment loss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reconstruction loss는 input x와 재구축된 output 사이에 L2 distance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고 있고 정상 이미지와 contextual하게 유사한 이미지를 재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dversarial loss에서는 discriminator를 adversarial하게 학습을 하고 있고 generator는 이제 그 input x를 최대한 진짜처럼 재구축을 하는 모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lignment loss에서는 input 이미지 x와 재구축된 이미지의 feature representation을 매칭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피처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상치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노멀리 스코어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노멀리 스코어는 크게 리컨스트럭션 스코어와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컨스트럭션 스코어는 인풋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의 평균 픽셀 와이즈 디퍼런스로 산출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얼라인먼트 스코어는 인풋 이미지와 재구축된 이미지의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간 거리를 계산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 이 RX와 LX는 다음과 같이 합쳐지기 전에 0과 1 사이의 값으로 리니어하게 스케일링을 시켜주고 통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험 세팅은 다음과 같고 데이터셋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MBTech, ED, 그리고 사이파10을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MNIST 데이터셋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DDAD는 Reconstruction Loss만을 이용을 하는 경우이고 DDAD 플러스는 Reconstruction Loss뿐만 아니라 Adversarial Loss, 그리고 Alignment Loss 이 세 가지 로스를 모두 사용하는 모델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각각의 데이터셋에 대한 어노멀리 디텍션 결과 장표를 살펴보자면 이 MBTech ED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기존의 피처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론이나 리컨스트럭션에 기반한 방법론과 비교를 했을 때 큰 성능 차이가 있고 성능 향상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피처에 기반한 모델들의 경우에는 좀 이 모델들은 익스터널한 외부 논리지를 좀 추가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네, 이제 대부분의 방법론들보다는 좀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MNIST와 사이파10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처 기반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기반한 방법론들과 모두 비교했을 때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해당되는 실험 부분입니다.
우선 본 논문에서 이렇게 5가지 세팅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AE는 Reconstruction Loss로 학습된 바닐라 오토인코더, MEMA는 픽셀 와이즈 메모리 모듈로 어그멘트된 오토인코더, AE 플러스 스킵은 스킵 커넥션을 추가한 오토인코더, DAAD는 본 논문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멀티 스케일 블록 와이즈 메모리 모듈을 이용을 하는 오토인코더, DAD 플러스는 DAD에서 이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이 추가된 DAD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실험 결과를 좀 비교해보자면 우선 일반적인 오토인코더와 MEMA를 비교했을 때는 좀 성능 향상이 비교적 미미했다고 볼 수 있고 오토인코더에 스킵 커넥션을 추가한 경우에는 오히려 오토인코더보다 성능이 하락되면서 정상과 이상치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DAAD와 비교를 해보자면 픽셀 단위의 블럭와이즈 모듈을 이용을 했을 때보다 이 블럭와이즈 메모리 모듈을 이용을 했을 때 효과를 좀 더 살펴볼 수 있고 DAAD 플러스를 통해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하다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럭 크기에 따른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디비전 레이트에 따른 AURC 스코어를 리포팅하고 있는데요. 작거나 큰 디비전 레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좀 서브옵티멀한 최적의 성능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만 적절한 크기, 여기서는 8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가장 성능이 높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제너레이터들에 대해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어드버서리얼한 트레이닝만을 이용을 하게 되면 DAD의 성능 향상이 미미하지만 이 로스 값들을 모두 이용을 해주고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레프레젠테이션까지 이용을 해주면 가장 성능이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얼라인먼트 스코어를 이용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성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MBTech 에드에서 레더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DAAD와 DAAD 플러스 모델에 대해서 시각화를 해보면 이 각 두 가지 모델들에 대해서 DAAD 플러스의 경우에 DAAD보다 조금 더 정상과 이상치가 잘 구분이 되고 어노멀리 스코어에 차이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번째 논문인 Divide and Assemble을 정리를 해보자면 본 논문에서는 메모리 모듈을 이용을 해서 정상성의 패턴을 모델링하고자 하고 있었고 빌딩 블럭의 granularity 또는 블럭 크기를 조절을 하면서 성능 향상을 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드버서리얼하게 학습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저차원의 시멘틱 공간상에서 이상치 탐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DAAD는 멀티 스케일 블럭와이즈 메모리 모듈을 이용을 해서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는 방법론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